지자체를 위한 탄소 중립 역량 강화 교육. 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분들의 탄소 중립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 5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4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를 끝까지 완료하신다면 감축원 단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시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터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4강은 전체 4차 시이며 1차 시 감축원 단위 개요, 2차 시 감축원 단위 적용 방법, 3차 시 감축원 단위 적용 시 주의사항, 4차 시 부문별 감축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시 감축원 단위 개요. 먼저 1차 시에서 감축원 단위란 무엇이고 감축량 산정 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볼 감축원 단위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단위 활동 자료당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기본계획에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산정을 위한 감축원 단위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 점검 시 정량적 예상 감축량 산정에 활용한 신뢰성 있는 감축원 단위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2년부터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신뢰성이 부족한 감축원 단위의 산정 근거와 출처를 수집하여 꾸준히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지자체 감축원 단위 수요 조사와 지역 에너지 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지자체 계획의 감축사업 조사를 통해 주력 감축사업 감축원 단위 추가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시 일관성 및 객관성을 고려한 감축원 단위를 적용하여 감축 사업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계획 시 감축 예상량을 비교하여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축 원단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 6가지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CO2 환산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CO2 이외에 해당 온실가스의 양의 지구온난화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 지수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들의 상대적인 복사 흡수 능력을 표시한 것이며 보통 100년, 일정 기간 동안 1kg의 온실가스가 일으키는 적외선 흡수 능력인 가열 효과와 이산화탄소 1kg의 영향에 대한 비율로서 각각의 기체들의 기여도를 말합니다. 흔히 GWP로 축약해서 사용합니다. 세 번째, 활동 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 결과를 말합니다. 네 번째, 배출 계수란 단위 활동당 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로서 배출 계수는 주어진 운전 조건과 활동 수준 하에 대표성 있는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평균화된 측정 자료의 표본에 근거하여 개발한 계수입니다. 다섯 번째, TOE란 석유 환산톤이라 부르며 모든 에너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 단위로 석유 1m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석유 1톤의 발열량 1000만 킬로칼로리를 1TOE로 정의합니다. 여섯 번째, CO2 이큐밸런트란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CO2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현하는 반면 CO2 이큐밸런트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 즉 메탄, 아산화질소 등 다른 가스 배출량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입니다. 2차 시 감축원 단위 적용 방법.
앞서 감축원 단위의 배경과 주요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차 시에서는 감축원 단위의 구성과 각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축원 단위는 그림과 같이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성 요소로는 개요, 감축원 단위, 감축량 산정식, 감축원 단위 산정 근거, 산정 개수, 출처, 모니터링 인자, 추진 사례이며 해당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을 살펴본다고 가정하면 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개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축 원단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위 활동 자료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의 원단위는 위와 같이 0.1745톤 CO2 이큐밸런트입니다. 가로등 한 개를 LED로 교체할 시 온실가스가 0.1745톤 CO2 이큐밸런트가 감축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축 원단위는 베이스라인이나 모니터링 인자에 따른 감축 원단위가 상이할 경우가 있어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냉동기 고효율 기기 설비 교체 감축원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산업용 냉동기 설비를 전격 냉동 능력 1055kW 이하의 냉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밸런트의 감축 원단위를 적용하고 전격 냉동 능력 1055kW 초과 7032kW 이하의 냉동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04.77톤 CO2 이큐밸런트의 감축 원단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축량 산정식입니다. 감축 원단위와 모니터링 인자를 곱하여 만든 산정식입니다. 위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축 원단위와 교체한 가로등의 수를 곱하여 총 감축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20개를 LED로 교체할 경우 0.1745톤 CO2 이큐밸런트 곱하기 교체 조명 개수인 20개를 곱하여 3.49톤 CO2 이큐밸런트 감축량이 계산됩니다. 네 번째는 감축원 단위 산정 근거입니다. 감축원 단위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산정 인자, 가정, 계산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합니다. 감축원 단위에 사용된 가정과 계수는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 수준으로 개발되어 각 지자체의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여건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사업 성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산정 근거 제시 및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가로등 점등 시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A 지자체의 연간 가로등 점등 시간이 3,650시간일 경우 A 지자체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의 감축 원단위는 250W 퍼개 빼기 150W 퍼개 곱하기 A 지자체의 연간 가로등 점등 시간인 3,650시간 전력 배출 개수인 0.4781톤 CO2 이큐밸런트를 곱하고 단위 환산을 해주어 교체 조명 개수당 0.1769톤 CO2 이큐밸런트의 감축원 단위를 산정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정 개수입니다. 산정 개수란 온실가스 감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의 값을 말합니다. 예시로 가로등 LED 교체 전후의 전력량 차이는 개당 100W, 연간 가로등 점등 시간은 1년당 3,650아워, LED 등 소비 전력은 150W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산정 개수는 감축원 단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인자이며 와트, 아워 퍼 이어와 같이 통일된 단위를 사용하여 개수들 간의 비교를 할 수 있게 설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원단위 출처입니다. 산정 근거가 되는 보고서, 법령,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니터링 인자입니다. 감축량 산정을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활동 자료를 말합니다. 가로등 LED 교체 사업에서 감축량 산정 시 모니터링 인자는 교체 조명 개수로 이를 설정하여 감축량 산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추진 사례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원단위를 적용 가능한 감축 사업 사례를 의미합니다. 지자체의 감축 사업 추진 사례를 확인하여 해당 감축 원단위 적용이 가능한 감축 사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 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비교 등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3차 시 감축원 단위 적용 시 주의사항. 3차 시에서는 감축원 단위 적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축원 단위는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 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감축 원단위가 없으면 국가기관에서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원단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단위 산정 근거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각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감축사업 추진 여건과 감축 원단위 산정 근거를 고려하여 감축 예상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 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감축 원단위는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 수준의 원단위로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여건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정확한 배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감축 원단위에 사용된 가정과 계수는 해당 감축 사업에 적합한 수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 사업과 단발적 사업을 구분하여 감축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속적 사업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LED, 친환경 자동차 등의 시스템과 설비 보급이 포함되며 설비나 장치 등을 구축한 후 당해 사업에 대한 감축 예상량이 다음 연도에 누적되는 사업을 뜻합니다. 그 예시로 전기차 보급 사업의 경우 지속적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사업의 경우 매년 10대씩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하여 5년간의 감축 예상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업 1년차에는 감축 원단위 0.97톤 CO2 이큐밸런트 per 대에 보급 대수를 곱하여 9.7톤 CO2 이큐밸런트가 됩니다. 사업 2년차에는 1년차에 보급한 차량 10대의 예상 감축량과 2년차에 보급한 차량에 대한 예상 감축량이 누적되어 총 20대의 감축 예상량인 19.4톤 CO2 이큐밸런트가 됩니다. 5년간 10대씩 전기 승용차를 보급하면 사업 5년차에는 사업 기간 동안 보급한 50대의 전기 승용차의 감축 예상량인 48.5톤 CO2 이큐밸런트로 계산됩니다. 단발적 사업에는 탄소 포인트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컨설팅 등이 포함되며 사업으로 당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뜻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를 예시로 보면 가정과 상업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전력을 1000kWcc 감축한다고 가정하여 5년간의 감축 예상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업 1년차 감축량은 감축원 단위 4.78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제곱 톤 CO2 이큐밸런트 per kWh에 전력 사용 절감량을 곱하여 4.781톤 CO2 이큐밸런트가 됩니다. 사업 2년차 감축량은 지속적 사업과 달리 이전 연도 감축량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 감축량만 계산하여 4.781톤 CO2 이큐밸런트가 됩니다. 5년간 매년 1000kWh를 감축한다고 하면 목표 연도의 감축량은 사업 시작 연도와 같은 4.781톤 CO2 이큐밸런트로 계산됩니다. 4차 시 부문별 감축원 단위. 앞선 내용에서 감축원 단위의 적용 방법과 적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4차 시에서는 전환, 산업, 건물 등 총 7가지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감축원 단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외 감축원 단위 산정식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 단위 적용 가이드라인 중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전환 부문입니다. 전환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화면과 같이 소각장 폐열 자원화, 소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지열과 같이 다양한 전환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를 살펴볼까요? 태양열 시스템은 타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난방 및 온수 사용 설비 시스템과 같이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감축량 산정을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원단위, 감축량 산정 시, 감축원 단위 산정 근거, 산정 계수, 모니터링 인자가 필요한데요. 만약 3kW 평판형 태양광을 100개 가구에 설치하여 자가 이용하는 사업에서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했을 때 조정한 전력 배출 개수에 곱하기 감축 사업에 의한 전력 생산량으로 산정됩니다. 모니터링 인자로는 사업 후 태양열 에너지에 따른 전력 이용률 및 설비 용량, 설치 대수, 운전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의 경우 보급하는 태양열 시스템의 형태, 평판형, 공기식 무창형, 공기식 유창형, 단일 진공관형, 이중 진공관형에 따라 감축원 단위가 상이합니다. 평판형 태양열 시스템을 보급할 경우 감축원 단위 0.285톤 CO2 eq 제곱미터를 공기식 무창형을 보급할 경우 0.233톤 CO2 equivalent 제곱미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 부문입니다. 건설기계 전동화를 주제로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전동화는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건설기계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인자는 전기 굴착기의 보급 대수이며 경유 굴착기의 시간당 연료 사용량, 연간 평균 사용시간, 전기 굴착기 에너지 개선 효율이라는 산정 계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감축 원단위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감축 원단위를 활용하여 감축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연간 사용시간 등이 모니터링된다면 해당 인자의 평균값을 산정해서 산정 계수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물 부문입니다. 건물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화면과 같이 LED 조명, 리모델링, 보일러와 같이 많은 감축원 단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대표적인 감축원 단위 외에 다른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문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따른 감축량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성능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인자로는 리모델링 사업 면적이 사용되는데요. 실제 리모델링 사업 전후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설정한 감축원 단위로 예상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유의미한 양의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송 부문입니다. 차량 자전거 등 교통수단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포함 항목으로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전기버스, 승용차 요일제 추진, 경유자동차, 전기차 전환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이 있습니다. 예시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노후 어선을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인자는 보급 대수이며 어선 평균 주행거리, 노후 어선 연비, 하이브리드 선박 연비 절감 효율, 경유 순 발열량 및 배출 계수라는 산정 계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감축원 단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였습니다.
5번째, 농축수산 부문입니다. 저탄소 농업, 가축 관리, 고효율 설비 보급과 같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축 관리의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공급 확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공급 확대를 통해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에 의한 메탄 배출량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축량 원단위와 저메탄 사료를 먹는 사육두수를 곱하여 총 감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축량 원단위를 구하기 위해 소의 메탄 배출 계수, 저메탄 사료에 의한 메탄 저감률, 메탄 GWP가 사용됩니다. 또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 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에서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감축원 단위 산정 기준은 축산물 이력체 홈페이지 월별 사용 현황을 검토하여 가축수가 가장 많은 1세 이상의 수컷 한우 기준이었으며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6번째, 폐기물 부문입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포함 항목으로는 아이스팩, 커피 찌꺼기 재활용, 소각 여열 회수 및 이용, 음식물 쓰레기 저감 캠페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자제 등이 있습니다. 그중 아이스팩, 커피 찌꺼기 재활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이스팩 재활용으로 폐기물 매립 소각량을 감소시키며 커피 찌꺼기는 바이오 에너지 연료의 원료로 재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아이스팩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 양은 감축 원단위와 재활용량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해당 감축 원단위의 모니터링 인자는 아이스팩 커피 찌꺼기 재활용량으로 당해연도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서 2033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톤의 커피 찌꺼기를 재이용할 경우 사업 1년차의 감축량은 감축 원단위 0.001톤 CO2 이큐밸런트 per 톤 곱하기 연간 재활용량인 100톤을 곱하여 0.1톤 CO2 이큐밸런트 per 톤이 됩니다. 사업 2년차의 감축량 또한 감축 원단위 0.001톤 CO2 이큐밸런트 per 톤 곱하기 연간 재활용량인 100톤을 곱하여 0.1톤 CO2 이큐밸런트가 되며 사업 10년차의 감축량도 0.1톤 CO2 이큐밸런트로 계산됩니다. 특히 커피 찌꺼기를 고형 에너지 연료의 원료로 재활용하여 이에 따른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축 원단위에 적용된 자세한 산정 근거와 산정 계수는 가이드라인 83페이지, 표 4번, 5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원 부문입니다.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의 조성 및 보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포함 항목으로는 조림 조성, 가로수 심기, 블루카본 복원, 숲 가꾸기, 바다숲 조성, 국내 목제품 이용 및 생활환경 시설 목재 활용 권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로수 심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로수 심기는 이산화탄소 흡수, 도시미관 개선, 여가 공간 제공 등 여러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식생 복구를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합니다. 가로수 심기에서 감축량 산정은 그루별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그루별 산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링 인자는 보급 나무수이며 수종과 수령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다르므로 화면과 같이 수종 수령 기준 그루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계수로 활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4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과 감축원 단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제부터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의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번 강의가 감축량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강의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